안녕하세요, 정신뽀꾸맨입니다. 오늘은 초보 기사 때 준비해두면 좋은 기술들, 간단한 기술들,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마음 자세로 임하면은 1, 2년 차 때 좋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술이라고 하면 뭐 종류가 다양하겠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현장에 일을 하러 가면 뭐 난리를 가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아파트나 공사 현장을 가든지 대부분 가면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평상시에 조금씩 해놓으면 좋죠. 그래야 나중에 실전으로 뭐 일을 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뭐 이거 내가 했던 건데 뭐 요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나라시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나라시의 정석은 이렇게 붕대를 최대한 이렇게 펴가지고 이게 원래는 정석이에요. 끝에서부터 쭉 당겨오는 게. 근데 이런 거는 포크레인 많이 타신 분들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라시는 끊임없이 연습해야 된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베테랑 이런 기사님들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나라시가 또 될 때는 되고 안 될 때는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서 평상시에 이렇게 계속 연습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카메라가 흔들려 버렸네요. 이렇게 멀리서 하는 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90도로 해서 까딱까딱 하는 게 좀 제일 쉽고요. 이제 대부분 그렇게들 많이 하세요. 그러면 좀 빨리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빨리 할 수 있고, 이 친구 뭐 초보인 티도 덜 나고 그게 제일 낫습니다. 이렇게 좀 짧게 하는 게요. 이렇게 짧게 하는 거를 연습 많이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가다 보면은 짧게가 이렇게 90도로 딱 해가지고 이렇게 짧게 하는데 이게 또 잘 안 되거나 아니면은 또 정밀하게 좀 잘해달라는 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러면은 바가지 이래 차는 게 아니고 반대로 거꾸로 차가지고 거꾸로 차가지고 이렇게 바가지 거꾸로 차가 나라시 하면 좀 더 잘 됩니다. 보여드려야겠네요. 잠시만요. 거꾸로 차는 거는 뭐냐, 이렇게 바가지 링크 풀어가지고 바가지 돌립니다. 땅바닥이 평평하지 않았어. 자, 이래가 바가지를 거꾸로 차요. 자, 앞에 거 먼저 이래 뻗고 뒤에 이렇게 하고. 이것도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는데 자꾸 연습하다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링크 잠그고. 자, 그리고 항상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확인 한번 먼저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나라시를 했는데 잘 안 된다 이럴 때는 이렇게 바가지 거꾸로 차고 뒤로 나라시 하는 겁니다. 이게 나라시가 잘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쉽게 얘기해가지고 현장 갔는데 잘 안 된다, 근데 나라시를 좀 잘해달라고 얘기를 한다, 그럴 때는 이렇게 바로 바가지 거꾸로 차고 이렇게 하면 원래 정확하게 제대로 찼을 때 하는 것보다 나라시가 더 잘 돼요. 이게 이제 팁이니까 나라시 할 때는 90도래가 갈짝갈짝 해가지고 현장에서 하다가 그것도 잘 안 된다, 더 좋은 방법을 써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차고 나라시 하면은 더 깔끔하게 더 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일단 나라시 이런 게 제일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나라시가 현장이나 난리 같은 데 가면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게 상차. 제 동영상들 보면 상차 영상 많을 겁니다. 그런 거 한 두세 번 몇 번만 보면은 이제 알거든요. 그러니까 상차 연습을 평상시 해두어야 한다. 상차도 현장이나 난리나 이런 데 가면 거의 뭐 나라시랑 상차는 거의 뭐 매일 한다? 그 정도로 자주 합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에 또 보면은 니구리 치기라고 있어요. 그것도 현장에서 가면 기본적으로 흙이 많으면 흙을 떠넘겨야 되고 메우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거 이렇게 또 담아가지고 뒤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날리고 이런 게 니구리 치거든요. 니구리 치기 이런 것도 연습해야 되고, 예를 들면 타이어 장비를 타는 거 같으면 요 삼날 브레이드에다가 바짝 붙여가지고 흙 퍼담는 거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연습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왜 평상시 연습을 잘 해서 해야 하냐면, 그렇게 해야 현장이나 내가 나중에 일을 하러 갔을 때 어리버리를 안 타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기술들은 미리 숙지하고 연습해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현장에 가면 많이 하는 게 거의 다 이렇게 뭐 바가지 풀고 요게 지금 바가 없는데 요 고리 있지 않습니까? 요쪽에 고리 바 걸어가지고 물건 들고 옮기고 물건 옮겨주고 이런 것도 많이 해요. 그럴 때는 무거운 짐 들 때는 항상 요 쇼바 잠그는 거 있거든요. 쇼바를 잠그거나 아니면은 뭐 궤도식은 삼날 이렇게 항상 삼날을 받치고 삼날 쪽으로 항상 이렇게 작업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삼날 있는 차들은 삼날 방향으로 항상 다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무거운 짐을 들 때도 삼날 쪽으로 해서 들기 때문에 포크레인이 앞으로 쏠려가 넘어가려 해도 안 넘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또 기본적인 그런 기술 중에 항상 움직일 때는 삼날 쪽으로 해서 웬만하면 다녀라. 멀리 가고 이럴 때야 그냥 바른 자세로 이제 원래 앞방향으로 가지만 먼 거리 안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이왕이면 삼날 쪽으로 다니면은 바로바로 작업하기에도 용이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라시, 상차, 니구리치기, 그 다음에 뭐 바 고리에다가 바 걸어가지고 작업하는 거, 그 다음에 뿌레카 치는 거, 그런 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연습해 놓으면 제일 실전에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작업을 가면 사람들이랑 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옆에 사람들 있나 없나 이렇게 잘 보셔야 되고요. 포크레인의 제일 강점인 스윙은 항상 천천히 하는 게 좋습니다. 빨리 하면 뭐 물적이나 인사 쪽이나 이렇게 접촉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스윙은 천천히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초보 때는 마음가짐 자세가 또 중요합니다. 뭐 저 또한 마찬가지였는데 항상 자신감 가지고요.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용기가 가득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인이 초보라는 걸 자꾸 인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주눅 들고 하다 보니까 긴장을 많이 하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포크레인 작업하는데 너무 안 좋아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긴장이 돼 있고 위축이 돼 있고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나라시든 뭐 상차든 무슨 작업을 할 때마다 일이 잘 안 돼요. 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긴장 같은 것도 하지 말고 항상 자신감 있게 내가 만약에 못하는 일이라도 에이 뭐 까이거 하면 되지, 그런 마음가짐을 자꾸 가지려고 노력해야 뭐 현장에서 일하든 뭐 아니면 난리 나가서 일하든 본인 자신한테 손해가 안 돼요. 못하는 일이든 처음 해보는 일이든 간에 뭐 잘하던 일은 당연히 자신감이 가득 차 있겠죠. 근데 못하거나 처음 하는 일도 의식적으로 자꾸 뭐 이건 별거 아니다 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자꾸 자신감 가지고 일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저 또한 가가지고 처음에 해보는 일이 있어요. 그럼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긴장합니다. 그리고 위축이 돼요. 근데 내 자신이 이거 왜 하지? 절단이네. 자꾸 그런 생각 가지면 일이 안 돼요. 자꾸 긴장이 돼가지고. 그리고 작업을 해도 내가 하고 있는데도 뭔가 제대로 자꾸 안 되고요. 그래서 참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압니까? 1년, 2년 때만 초보지 시간 지나면은 초보 딱지도 자연스럽게 떼지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굳이 초보니까 내가 아직 실력이 없어서 잘 못하는데 그런 마음가짐은 제 개인적인 견해는 안 들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하지, 저 사람이 왜 이런 식으로 작업시키지 의문을 가지면서 이제 공부하는 자세, 네? 그런 게 좋다고 생각해요. 뭐 저 또한 계속 공부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팩트는 긴장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자신감 있게 항상, 그게 제일 좋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면요 안 될 일도 돼요. 그리고 처음 한 일도 이상하게 안 될 것 같았던 게 또 돼집니다. 그러는 내 자신을 보면은 와 내가 이걸 한단 말이가 이런 신기감도 느끼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오려면 항상 초보라도 내가 초보인데 실력 없는데 그런 생각 버리시고 좋아 오늘 해보자 이거. 포크레인도 제가 해보니까요 한 번, 두 번만 해보면 처음 하는 일이라도 있잖아요. 한두 번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돼요. 그런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공구리 타설 뭐 레미콘 오잖아요. 그럼 뭐 일 바가지 잘 돼가 레미콘 받아주고 요 레미콘 친다 치면 천천히 이리 살살 치면 돼. 그거를 제가 한두 번 해보니까 초반에 초보 때 한 번, 두 번, 세 번 해봤거든요. 그 다음부터 내가 보니까 고수인 것 같아. 우리 포크레인은 그런 게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만 해보면 나는 세 번밖에 그거를 세 번밖에 안 해본 사람인데 1년, 2년, 3년 동안 평상시에 해오던 사람처럼 보여져요. 그럼 그런 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자신감, 용기,
그런 거, 초보 아닌 척, 난 초보인데도 초보 아닌 척하고, 다 그런 마음가짐에서 이 모든 기술들이 나온다. 예, 저는 그거를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초보 기사라도 현장을 가든 난리를 가든 어디를 가든 절대 초보인 척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손해라. 자기가 자꾸 초보인 척 생각하고 행동하면 상대방은 그걸 바로 눈치채요. 그래서 저 사람 안 되겠네 이래 생각한다고. 근데 내가 초보더라도 자꾸 초보 아닌 척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상대방도 헷갈려. 이 사람 초보인가 아닌가. 뭐 그럼 그냥 하루 일하는 거라. 그래서 절대 초보라도 초보인 티를 내지 말자. 그리고 항상 자신감 가지고 일을 하자. 그리고 이제 평균적으로 초보 기사는 1년, 2년 차를 대부분 초보 기사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제 빨리 실력이 늘고 하려면 포크레인 잘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현장 같은 데 가면 뭐 06 기사님이든 탱 기사님이든 03 기사님이든 잘하는 분들, 구력이 많고 경력이 있으신 분들 많아요. 그럼 지나가면서 자꾸 구분하는 작업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피라고 해요. 다음에 나도 저 사람, 저 사장처럼 똑같이 해야지. 카피하는 마음. 그게 또 나중에 현장 가면 도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마음가짐과 평상시에 내가 이렇게 기술을 쌓아놔야 된다는 거, 연습 계속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거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그럼 그 공부는 다른 사람이 포크레인 작업하는 거를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걸 봐놔야 내가 나중에 현장에 갔는데 처음 해보던 일이라도 맞다 그때 06 사장님 저렇게 작업했지,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한 번만 다른 사장님이 하는 모습을 봐놔도 그거 카피해가지고 내가 써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장에는 잘 못 들어가잖아요. 내가 뭐 소속돼 있지 않으면, 소속돼 있으면은 거기서 계속 보고 이제 공부하면 되고, 요즘에 유튜브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포크레인 유튜브 잘하시는 사장님들 작업 매일 보는 겁니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겠죠. TV 보는 것처럼 뭐 이거 매일 뭐 내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하는 거 자꾸 보는데 이게 뭐 별 효과 있겠나.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동영상 공부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자꾸 들 거예요. 다음 날이 돼서도. 근데 그거는 누구나 똑같거든요. 그런 마음 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도움되느냐? 볼 때는 몰라 이게 나한테 도움되는 건지. 나중에 현장 일하러 딱 갔는데 생판 처음 보는 일을 시켜. 근데 내 머릿속에 그 작업, 유튜브에서 하던 작업이 있어. 그럼 그거 보면은 바로 생각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매일 1시간씩 유튜브 공부하는 거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도 집에 가면 일주일에 몇 번씩은 유튜브 봅니다. 다른 사장님들 작업하는 거.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챙기시고 하시면 분명히 초보 1, 2년의 생활 팁이 되실 거고요. 그 1, 2년이라는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갈 겁니다. 다른 영상으로 준비해서 또 올리겠습니다. 다들 화이팅이요.